네. 자, 우리 이제 지적법, 지난 시간에 이제 지적법을 처음 시작해서 이제 큰 절차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지적법도 있고 등기법도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되는 장마다 커다란 흐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1장에서는요, 지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다고 했죠. 이때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개념, 지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는 기본적으로 그 토지의 표시를 공사하는 수단이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다고 했으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건 토지의 표시죠.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이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등록하는 방법을 다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럼 2장에서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고, 그러면 3장에서는 뭘 다뤘냐면요,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등록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3장에서 다뤘죠. 지적 공부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이기 때문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것만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장인데 오늘은요 4장 86페이지 보시면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토지의 등록 방법에 따라서 3장에 그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인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다 등록된 줄 알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발생한 토지가 있으면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그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다시 토지의 표시를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또는 반대로 바닷물이 올라와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토지가 바다가 되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를 이제 말소를 하는 이제 지적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던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토지 이동. 그래서 권리에는 변동, 토지의 표시는 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등록한다고 등록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그 토지 이동에 따라서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단계를 다루게 돼요. 물론 소유자도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소유자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등록됐는데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 다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에 있어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소유자 정리라고 하고요. 그럼 공무원이 어떤 지적 공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결의서를 작성해서 그 결의서 내용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결의서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큰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자, 정리를 할 때는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걸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해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가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토지 이동을. 자,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적소관청인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제 직권으로 조사해 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신청해야 하건 직권해야 하건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토지의 표시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 이 세 가지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해요.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자 정리요. 자, 이제 토지 이동 정리의 큰 흐름이고, 자, 소유자 정리는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했죠?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먼저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등기부가 먼저 변경되고, 등기부 보고 정리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자 정리는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 이렇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죠? 등기 서류 보고 옮겨 적으면 되는데, 다만 신규 등록을 할 때요. 그러니까 최초의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신규 등록이 되겠죠. 그럼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D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죠.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직접 조사해서. 그래서 신규 등록만 약간 특징이 있는 거고, 나머지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그냥 등기부 보고 정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핵심은 토지 이동 정리에 있겠죠. 그럼 이때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를 합쳐서요,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해요. 지적 정리. 그러면 지적 정리가 되면요, 정리를 하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목을 변경했다고 해보죠. 그럼 지목을 변경을 하게 되면 지적 공부에 전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됐으면요,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등기부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소에 연락해가지고, 자, 지목 바뀌었으니까 그 등기부의 지목도 빨리 변경하세요 라고 하는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부동산 공시법의 구조를 할 때 잠깐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먼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등기부가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만 등기소에서 지적 공부를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등기소였습니까? 등기를 요구하는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면은 촉탁에 따라서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도 이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와 지적 공부를 일치를 꾀하는데, 다만 여기서도 특징이요, 신규 등록이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등기부가 아직 없다라는 거죠.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뭘 고쳐라라고 하는 등기 촉탁을 한다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등기부와 지적 공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이제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를 일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시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지적 정리를 하였습니다라는 사실을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지적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해줘요. 통지까지 해주면은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사장에서는요,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된 이후에 다시 지적을 정리하는 절차, 여기 이제 핵심이죠. 다시 지적을 정리하는 절차를 다루게 될 텐데,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가 있지만 핵심은 토지 이동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의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목도 어떻습니까? 지적 정리인데 토지 이동 및 그에 따른 지적 정리, 이게 포인트니까, 핵심이니까.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유자 정리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지적 정리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는요,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은 토지이동 정리 중심을 하겠지만은, 토지이동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소유자 정리나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지적 정리의 통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86페이지 보시면요, 86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지적 정리니까 먼저 86페이지 토지 이동의 개념이 먼저 나오죠. 개념. 자, 토지 이동의 개념은요, 우리가 방금 설명했죠.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만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이 6가지죠. 즉, 토지의 표시인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면은 이거는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도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에서 나온 적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건 토지 이동은 아니겠죠.
토지의 표시가 아닌 소재 지번 지목면적 경계좌표가 아닌 토지 소유자.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소유자를 변경한다든지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한다든지 토지의 뭐 등급을 변경한다든지 우리가 토지대장에는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기록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을 정리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개념만 좀 보죠. 개념만. 1번, 2번만 보시면 되고. 그럼 오른쪽에 87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토지 등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등 나오죠.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지이동 신청권자가 나오는데요.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하는 것인데 이때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끔씩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처럼 뭐 사업시행자, 대위 신청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현상은 우리가 앞으로 기본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세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물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토지이동의 개념만 봤고요. 넘기시면요. 이제 88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토지이동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와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옵니다. 원인들. 그에 따른 이제 절차들이 나와요. 그럼 가장 먼저 제2절 88페이지에서 신규 등록부터 나오죠. 신규 등록.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토지 이동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개별적인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절차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우리 지금은 개념들만 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이게 뭐 어떤 걸 말하는지. 가장 먼저 신규 등록은 뭐 간단하죠. 새롭게 등록하는 거.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없던 토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는 거죠.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다 등록한 이후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면 그 새로운 토지를 다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정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적 공부 여러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라든지 아니면 다 등록한 줄 알았는데 일부 토지가 누락이 됐어요. 어떤 무인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던 거죠. 우리나라 영토였는데. 그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발견했으니까 새로운 누락됐던 토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소재 표시를 정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뭐 간단한 거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신청 의무는 다 60일이에요. 60일. 그러니까 따로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단 유일하게 신청 의무가 90일짜리가 하나 있어요. 90일짜리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60일 이내.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토지가 발생했으면 그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 빨리 신규 등록을 신청하라는 거죠. 신규 등록은 그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개념만. 지금은 다 개념들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신규 등록할 때 그 절차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개념만. 우리가 등기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념만 보더라도요. 그냥 쭉 책을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90페이지 등록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전환. 한 장 넘기시면 등록전환. 우리가 신규 등록은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우리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등록전환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등록돼 있는데 등록돼 있는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전환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도면 우리가 봤잖아요. 저번에 도면 봤으니까 여기 12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는 이제 왼쪽에는 12회전, 11회전 이렇게 과수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가로 열고 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한 필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이다. 그러니까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토지들의 토지 모양들이 어떻게 생겼고 몇 필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임야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야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척을 사용해요. 그래서 3000분의 1 축척에 임야도가 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임야도는 좋습니까? 거기는 요런 필주도 되는 거예요. 산, 육의 임. 우리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될 때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여기서 산 6번지, 산 7번지, 산 9번지. 그 다음에 이제 임야이기 때문에 다 임 이렇게 되죠. 지목이 되겠죠. 그럼 왼쪽에 이쪽 부분 없습니까? 전체가 한 필지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지족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족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족도 임야도, 즉 토지대장 임야장 이렇게 이원화돼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려면 두 개를 다 넣고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많은 거죠. 그럼 언젠가는 하나로 이론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론화를 시킬 때 임야도를 지족도로 이론화시키는 게 좋겠어요? 지족도를 임야도로 이론화시키는 게 좋겠어요? 지족도가 더 크잖아요. 화면이 더 크고 보기가 좋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임야도를 지족도로 옮겨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옮겨 등록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습니까? 옮길 수는 없죠. 축척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축소 복사해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복사를 해버리면 축소 복사해버리면요 정확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옮겨 등록하려면요 다시 다 측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임야가 70%인데 이거 다 측량해서 옮기려면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씩 옮겨 등록하고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요 이제 우리 먼저 여기 산 10번지 임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 필지가 있는데요. 이게 산 10번지고 지목 임야입니다. 근데 이게 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임야인데 이것을 밭으로 만들고 싶어요. 농지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농지로. 그럼 내가 소유하는 임야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거기다가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마음대로 내가 농지로 뭐 과수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토지들은 엄청나게 공법상 규제들이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임야죠. 임야를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 싶으면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지죠. 우리가 농지 같은 거 어떻습니까? 내가 밭을 밭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 밭에다가 마음대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주택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주택 같은 거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이 농지를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전용 허가, 즉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밭으로 만들고 싶으면요. 여기는 임야이기 때문에 밭으로 만들고 싶으면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받는 허가가 산지 전용 허가예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자, 허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허가 받으면 이제 밭으로 개간을 하겠죠. 밭으로 개간한 다음에 허가 받는 거 아니죠. 먼저 허가를 받고 개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곧 밭으로 될 거 아니에요. 밭으로 되겠죠. 밭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전 같은 경우는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으면은요. 일단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았으니까 곧 있으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간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 토지를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옮겨 등록하죠. 그러면 이때 옮겨 등록할 때를 보죠. 여기는 3000분의 1이고요. 저기는 12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걸 확대 복사해서 오래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측량을 해요. 다시 측량을 하면은 더 커지겠죠. 더 커진 다음에 그럼 커지니까요. 면적의 측정을 할 때 정확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다시 또 면적도 측정해요. 그러니까 경계도 다시 측량하고 면적도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도 바뀌고 등록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면적도 바뀔 수도 있고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바뀝니까? 지목도 바뀔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반드시 바뀌는 게 뭐냐면요. 지번이 여기는 산 10번지였잖아요. 근데 산 10번지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가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야도에 등록됐을 때 산자를 붙이니까 지적도로 들어와 버리니까 습니까? 산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산자만 빼고 10번지를 그냥 부여할 수 있느냐? 여기 10번지가 있잖아요. 산 10번지하고 그냥 10번지는 전혀 다른 토지예요. 여기 10번지가 있으니까 10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떤 지역인데 여기에 최종 지번이요. 만약에 여기에 뭐 양촌이라고 했을 때 양촌리 지적도의 최종 지번이요. 201번지라고 해보죠. 201번지 저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러면 201번지니까 그러면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여기다가 202번지를 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번지 옆에서 202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알아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번지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본번을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 이제 부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번이 12번지 옆에 있죠. 그렇습니까? 그냥 12의 1.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2번지 옆에서 12번지 1번, 12의 1번지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부번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번도 새롭게 부여합니다. 지번도. 그러면 이때 12번지 옆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12의 1번지. 장차 이제 전이 되겠죠. 만약에 7번지 옆에 있으면은 7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을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 등록 전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 본문에 부번을 부여한다.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요,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규 등록은요, 전혀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등록되는 것이지만, 등록 전환은요, 이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죠. 즉,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전환,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요, 거꾸로요, 여기 7과수원이 있는데요, 이 과수원을요, 만약에 임야로 만들었어요. 나무 심어가지고. 그러면 임야가 됐으니까 이제는 임야도로 옮겨 등록할까요? 이렇게 옮겨 등록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지적도를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기 임야됐다고 해서 임야도로 옮겨버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원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토지대장 지적도에 있는 토지가 임야가 되었다고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있는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만 옮겨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에도요, 임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야들이. 임야는 반드시 임야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적도에도요, 임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임야라고 하더라도 지적도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산자를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산자는 D장을 구분하는 표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죠. 아,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지번이 무조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개념만 보시고 91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할이 나와요. 분할. 분할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분할이 있는데, 여기 한 필지가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 있는데요,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땐 쪼개서 팔 수 있죠. 그러면은 한 필지를요,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해요. 그럼 보죠. 그러면 원래 이 토지가요, 과수원이 180번지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필지가 180번지였을 텐데요, 이제 분할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두 필지가 생겼으니까 각각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지번 부여하는 방법을 잠깐 보죠.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대로 사용한대요. 여기다가 이제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181번 해버리면 안 돼요. 옆에 181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1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때 또 부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번을. 180번지를 둘러 나눴으니까 습니까? 하나는 180번지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여기다 부번을 부여해서요, 180에 1 이렇게 해요. 근데 180번지를 다시 또 둘로 쪼갰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180이 되고 여기는 180의 2번지가 되겠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토지가요, 100의 17번지다라고 하면은요, 원래는 100번지가 굉장히 넓었다가 그 토지가 계속 분할이 되면서 17번째로 분할된 토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심에서는 계속 이제 땅값이 올라가면 분할이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할해요. 그러면서 분할하면서 이제 지번 부여 방법도 약간 이제 봤죠. 분할하면서 이렇게 계속 부번이 생겨나더라. 그러면 이제 180번지가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180번지의 면적은 굉장히 컸다가 이제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면적도 줄어들고 경계도 바뀌게 되고, 좌표가 있으면 좌표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이렇게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한다. 분할이 돼도 토지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에 따라서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180번째 면적도 다시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도 새로 정하게 되는 거죠. 개념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요, 93페이지 보시면요, 분할 나오면요, 또 비슷하게 또 합병이 있어요. 합병. 합병은 이제 분할의 반대가 되겠죠.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 그래서 두 필지 이상으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 합병이에요. 자, 여기에 두 필지 과수원이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 이걸 넣었으니까 한 필지로 합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렇게 두 필지로 했으니까 귀찮다 이거죠. 그냥 합쳐버리자. 그럼 합쳐버릴 수 있어요. 그럼 합쳐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 있는 토지는 180번지고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181번지였어요. 자, 그런데 두 토지를 합병을 해요. 그러면 지번은 하나만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지번은 뭘 부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집어는 뭘 부여하겠습니까? 180번지, 181번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순위 집어를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80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80번지가 갑자기 면적이 넓어졌죠. 180번지가 경계도 달라졌죠. 이것도 이제 토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0번지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요. 면적도 고치고 경계도 고치고 그 다음에 습니까? 좌표도 고쳐야 되겠죠. 근데 합병에 있어서는요, 뭐 측량할 필요 없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두 필지가 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로 측량하는 게 아니죠. 원래 이걸 합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말소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합병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뭐 측량하고 말고 없죠. 이것만 딱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면적은 둘 합산하면 되겠죠. 이 면적이 이미 등록돼 있고 이 면적이 등록됐으니까 면적은 그냥 합산해서 기록하면 될 것이고 여기 그냥 지워버리면 어떻습니까? 합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병을 할 때 이제 경계를 이제 지우면은 합병이 될 텐데 이것을 지우개로 지우지는 않아요. 지우지는 않고 과거에 어떤 형태였다는 것을 남겨둡니다. 역사 이런 걸 남겨두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 지우개를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했던 것처럼 가입표만 쳐 이렇게. 이 경계는 사라졌다는 거죠. 경계는 없다. 그럼 이게 합병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적 공고를 보는데 이게 가입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두 토지가 합병됐다는 거죠. 즉, 이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죠. 경계가 사라졌다. 경계가 사라졌다는 게 뭐예요? 합병이 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 자, 합병 간단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합병 개념을 보고. 그다음에 95페이지 보시면 지목 변경이 있죠.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뭐 지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으로 농사 짓다고 씁니까? 과손이 요새는 더 좀 나을 것 같다면 과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과손. 과손에서 다시 논으로 바꿀 수도 있고 논이 되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답. 밭은 전이 되고요. 그래서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을요. 다른 지목으로 이제 바꾸어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어 등록하는데 그 용도들을요. 이렇게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용도에 따라 지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는 것인데 용도 변경이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공법상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려면요.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면요. 미리 허가부터 받고 그리고 허가서 들고 와서 허가 받았으니까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용도가 변경되죠. 그럼 용도가 변경되면은 변경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열어서. 그래서 이것도 지목 변경도 하나의 이제 토지 이동이 되는 거죠. 토지 이동.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념만 좀 보시고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만 이제 보는 거예요. 또 한 장을 넘기면요. 자, 97페이지. 그럼 우리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을 때 신규 등록은 새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등록 전환, 그 다음에 합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새로 정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게 변경이 되는 거죠. 등록 전환도 이미 등록이 되는 상태에서 지번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30번지에서 그냥 12의 1번지로 지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되는 건데 97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있죠. 그러면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다는 거죠.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토지가 바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를 열어서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해안선과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토지예요. 여기 이렇게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101번지,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근데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원래 여기로 이제 경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요. 어디로 경계가 되냐면요. 바닷물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최대의 만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거기가 이제 지상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갔던 부분,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들어왔던 부분. 그럼 보통 우리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갯벌이라고 하는 거죠. 갯벌, 털. 이게 갯벌이라고 했을 때요. 그럼 이것을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간석지 이렇게 표현해요. 간석지, 갯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러면 이 간석지는요, 바다로 본다고요, 토지로 본다고요? 바다로 본다는 거죠. 갯벌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바닷물이 최대한 들어오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 그 간석지는요, 이건 바다라는 거죠. 바다로 취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하다 보면요, 물권, 소유권이 이제 소멸하는 걸로요, 물건이 멸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멸실. 그러면 물건이 멸실되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허물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멸실되겠죠. 토지가 꺼지는 일은 없잖아요. 싱크홀 무슨 영화도 있던데 토지가 뭐 싱크홀
토지가 그렇게 꺼지기도 하지만 토지가 사라졌다고 보지도 않죠. 밑에는 또 토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토지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토지가 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토지가 바다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좀 올라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소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소멸 원인으로 물건의 멸실에서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가 되는 경우, 간석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다 바다가 된 걸로 봐가지고 이제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101번지는 전부 바다가 됐고요. 100번지는 일부만 바다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말소를 해야 될 거죠. 그러면 이제 101번지는 전부를 말소하고요. 100번지는 일부를 말소하겠죠. 근데 그 말소하는 방법도 그래요. 그러면요. 바다가 됐기 때문에 이 경계가 사라졌죠. 이렇게 가입표 치는 거예요. 이거 지우개를 지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 경계도 사라졌죠. 가입표 치고요. 그 다음에 요 경계도 사라졌으니까 가입표. 요걸 가입표. 그러면 이제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을 또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바닷물이 최대로 올라오는 것이 어디냐를 정해가지고요. 거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경계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5번지나 101번지였습니까? 101번지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 그러니까 말소하는 거. 지적공을 열어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100번지 같은 경우는 100번지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경계에 변경이 생기는 거죠. 경계 변경. 그러면서 면적도 변경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당연히 측량해가지고 이제 변경된 내용으로 등록하겠지만은 전부가 바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전부를 이제 말소하는 내용을 하겠죠. 사실 이거 100번지도 이것도 말소라고 해요. 변경이 되지만 이게 말소가 되잖아. 이 경계가 말소가 되죠. 말소가 되니까. 자, 이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바다가 되면은요, 지적 공부를 열어서 그 토지의 표시를 이제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해요. 등록 말소라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서도 하겠지만요. 토지가 바다가 되는 것을요. 포락되었다고 합니다. 포락됐다고 하는 것인데 바닷물이 하루 이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포락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바다가 된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적으로 지적소관청에 판단해요. 판단해가지고 한 두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더 이상 이제 빠지질 않아요. 그럼 맞습니까? 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 바다가 되었다. 그럼 맞습니까? 이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개념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이제 여기까지가 6가지의 이제 토지이동의 종류인데요. 이 6가지의 토지이동 종류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99페이지는 축척 변경이에요. 이것은 매년 나와요. 매년. 축척 변경이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축척 변경 먼저 개념부터 보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축척 변경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축척 변경이 왜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복잡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보죠. 여기요, 1200분의 1 지적도가 있어요. 시골 지역이에요, 시골 지역. 그러니까 도심은 600분의 1, 시골은 1200분의 1 그랬죠. 근데 여기가요, 개발이 돼요. 개발이 돼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뭐야? 시골은 널찍널찍해요. 토지들이 한 필지가. 그런데 개발이 되면 도시는 굉장히 작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개발이 막 됩니다.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계속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분할이 이루어져요. 그럼 자꾸 이제 분할이 이루어져가지고 분할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적도에는 뭘 기록해요? 지번하고 지목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1200분의 1 지적도니까 면적 측정을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2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해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지번, 지목 쫓기도 힘들고요. 거기다가 면적 측정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을 확대를 해요. 확대를. 이 도면을 1200분의 지역도로 확대를 합니다. 2배로 확대를 해요. 그럼 2배로 확대하면요. 가로로도 2배 커지고 세로로도 2배가 커지다 보니까요. 실제로는요. 4배가 커져요. 600분의 1로 만듭니다. 4배가 커져요. 훨씬 커졌죠. 실제로 4배가 커진 거예요. 지금. 4배로 커져요.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지적도를 두는 게 아니에요. 지적도는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가로 40, 세로 3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커다란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요. 4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4장으로. 규격이 딱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책을 보더라도 습니까? 전국지도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넘기면 습니까? 북부, 중부, 남부에서 3페이지로 만들면 훨씬 자세하게 되는 거죠. 규격은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 복사를 해서 4장으로 나누느냐? 그래버리면 정확성이 훨씬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절대 확대 복사라는 건 없어요. 다시 측량을 해요. 다시 측량을 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도면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측량해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요 600분의 1이랄지 하게 되면은 이게 소수점이 많이 나오겠죠. 소수점이. 그러니까는 어차피 도면을 다시 만드는 김에요 축척도요 500분의 1로 합니다.
어차피 500분의 1 축척으로 만드냐 600분의 1 축척으로 만드냐 어차피 측량해서 만드는 거 똑같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5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들은요 다 축척이 500분의 1이 됩니다. 500분의 1.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약간 더 커지겠죠. 자, 이렇게 작은 축척을요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축척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축척 변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더 부정확해지니까 오로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만 축척 변경합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도요 지적도 내에서만 해요. 그러면 요거 다시 다 측량을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임야도는 언젠가는 지적도로 통합이 돼야 될 도면이에요.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축척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오로지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지를 보죠. 먼저 기본적으로 다시 측량해서 경계를 정하겠죠. 도면의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경계를 정하면서요. 뭐도 정하냐면요. 다시 다 측량한다고 했죠. 다시 측량하는 김에요. 좌표값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 좌표값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500분의 1 축척으로 도면을 만들면서요. 그 좌표값 가지고 구합니다. 경계점 좌표.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를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만들어요. 그리고 좌표를 구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요.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지적 공부에 다 이제 측량을 다시 한다는 거 이걸 다 측량하는 과정에서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목하고 실제 이용되는 용도가 틀리는 경우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요. 한 필자 한 필자를 어차피 다 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목도 새롭게 정해요. 그 다음에 또 축적 변경을 하다 보면요. 만약에 여기 한 도면만을 축적 변경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리다라고 하나의 동이다라고 해서 지번을 부여됐으면요. 북서쪽에서 남동으로 부여하니까 지번이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겠죠. 그럼 그 지번을 만약에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4번지고 15번지는 오른쪽 도면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한참 갔다 오면 여기 27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도면 안에서 이웃하는 지번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래서 지번도 새로 부여합니다. 같은 도면 안에서 인접하는 지번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요. 지번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 부여해요. 그러니까 지번도 다 새로 부여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전부 지번을 다 새롭게 부여하는 거예요. 지번도 새로 부여해요. 그럼 만약 여기가 양촌리에서 이렇게 축적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양촌리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겠죠. 행정구역 명칭까지 동이름, 리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재를 제외하고 있으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 이런 것들 다 새로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전에요, 평택에서요 축척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평택에서 이제 평택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몇 개의 동으로 이렇게 있어요. 몇 개의 동에. 그러면 여기에 비전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그럼 비전동이라는 동이요. 도면 하나로 다 등록이 못해요. 그러니까 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로 도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동이요. 총 몇 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졌냐? 4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보죠. 축척은 1200분의 1로 되어 있고 4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전동 중에 이 4장 중에 한 장만 축척 변경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웃하는 토지들하고 이게 접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4장을 전부 다 축척 변경을 하겠죠. 그럼 여기는 축척 변경에서 500분의 1인데 옆에는요. 신평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축적 변경하고 여기는 축적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또 인접하는 것이 또 안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축적 변경하면은요. 다 축적 변경을 해요.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평택시 전체를 축적 변경을 한다는 거죠. 평택시 전체를 축적 변경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평택시 전체를 다시 다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다 측량을 해서 집을 경계를 등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택시 그 토지를 굉장히 넓으니까 많겠죠. 평택시 자체를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한 필자 한 필자 다 측량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4, 5년은 기본이에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 다음에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충 축적 변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절차 안에 섰으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축적 변경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바뀌다. 다 새로 정해요. 도면도 새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복잡해지는 이유가요. 이것만 이렇게 그냥 시간만 오래 걸리고 돈 들고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요. 도면을 새로 만들고 다시 다 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면을 새로 만들고 좌표도
다 새로 정하면서 면적을 정확하게 다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측정했더니요. 원래 지적도 있으니까 습니까? 토지대장의 면적이 등록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면적보다요. 축척 변경을 통해서 다시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기도 할 거 아니에요. 늘어난 사람은 좋겠지만 줄어든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평택시 시민들 전체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축척 변경을 위한 토지의 표시만 정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이득을요 거둬들여요. 납부하게 합니다. 축척 변경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면적이 줄어든 사람. 그 사람한테는 그만큼 돈을 지급을 해요. 그래야 축척 변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거 이런 걸 청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요. 토지 소유자들이 청산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척 변경 개념만 좀 보도록 하죠. 95. 그러니까 의미는 알았죠. 축척 변경이 뭔지,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축척 변경 개념은요. 자, 임야도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지적도에서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축척 변경. 그러면 축척 변경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요. 100페이지 보시면은 절차해가지고 양가를 1번에 반가를 1번만 볼게요. 축척 변경 그냥 토지 소유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적소관청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과 시간과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다 얽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토지 소유자들이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보니까 축척 변경을 하려면은 그 지역,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소유자를 신청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신청해서 하려면요. 신청하는 사람이요. 3분의 2 이상 동의서 가지고 와야 돼요. 직권으로 할 때도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동의 절차도 오래 걸리겠죠. 그럼 동의가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정말로 축척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소유자들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분의 1. 이 지역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네. 이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이네. 500분의 1이면 좀 비싸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200분의 1 그러면 시골이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문가 집단. 보통 우리가 무슨 위원회 그러면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안에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요.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결을 또 거쳐야 돼요. 의회를 거치고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에서는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요. 이것만으로 안 되고 지번들도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개조가 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도 있어야 돼요. 아까 평택시에서 평택시장이었습니까? 축척 변경을 하고 싶겠죠. 시민들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척 변경이 되면 좋으니까 정확히 하고 뭐 평택시장 뒀습니까? 그럼 예산 같은 거 따와가지고요 이게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위에서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시도지사의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그래서 세 가지 절차. 그러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일단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시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요. 큰 흐름은 이렇게 했죠. 먼저 토지의 표시를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이었습니까? 청산 절차까지 거쳐요. 면적이 어떻게든지 결정이 되어야 누구한테 돈 얼마 주고 누구한테 돈 얼마 받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소재는 그대로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넘기시면 축적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넘기고 쭉 넘겨요. 제념만 보시고 109페이지로 가죠. 많아요. 축적 변경. 그래서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축적 변경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상. 자, 등록상 정정은 축적 변경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제 등록상 정정이에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등록상 정정은 이런 거예요. 자, 실제 토지가 있습니다. 실제 토지면 이제 토지의 표시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소유자도 있겠죠. 이건 실제 토지예요. 그러면 이 실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소유자가 등록이 되는데요. 여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가 잘못 기록될 수도 있고요. 소유자 표시가 잘못 기록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잘못됐을 수도 있고 주소가 잘못될 수도 있고 지목이 원래 전인데 답으로 잘못 기록될 수도 있고요.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상 정정이라고 해요. 이미 등록된 사항을 오류를 정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정을요. 지적공무원의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오류를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또 정정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장부라고 해서요.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정정할 수는 없어요. 정정하다 보면 너무 많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침 먹고 정정하고 점심 먹고 정정하고 내일 또 정정하고. 그럼 법적 안정성이랑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은 한다고 하더라도요. 정정할 때는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딱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정은요. 원칙적으로는 직권으로는 못해요. 한 번 해버리면. 그러면은 정정은요. 오류가 있었을 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정정을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신청해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도 정정을 할 것이고요. 또 토지 표시가 잘못되면 토지의 표시 정정,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으면 소유자 표시의 정정을 할 텐데 원칙은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이 정정을 할 수 있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작성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직권으로 정정을 못하고 신청해서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9페이지 맨 밑에 먼저 신청에 한 정정이 나오죠. 신청에 한 정정. 자, 그런데 이게 신청에 한 정정만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못한다고 했는데 직권으로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요. 내가 작성했다고 마음대로 막 고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요. 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일정한, 그러니까 모든 오류에 대해서는 신청에 한 정정이 가능한데 그중에 일정한 경우에는요.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요? 정정을 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예가요. 정정을 통해서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거예요. 정정을 통해서 면적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버리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정을 통해서요.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권으로는 못하고 신청해서만 정정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이 나오죠.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은 이제 의의해가지고 있죠. 등록상에 오류가 있었을 때, 오류는 토지의 표시 오류일 수도 있고 소유자 표시 오류일 수도 있고 그 오류를요. 정정하는 것인데 우리 책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인데 사실은요. 신청이 원칙이고 직권은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일정한 부분만 직권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똑같은 말이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요. 일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직권을 할 수 있는데 직권을 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 한 넘기시면은요. 111페이지 보시면은 등록상의 정정에서요. 직권 등록상 정정했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는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양갈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런 말이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의 증감이 없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 예를 보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하고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보죠. 여기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과수원 안에요.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D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계를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요. 이렇게 경계를 정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정이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 경계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경계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요 정정을 합니다. 두 가지 다 경계를 정정하는데 차이점이 있죠. 왼쪽에는 어떻습니까? 경계가 정정된다고 해서 모양 그대로 가기 때문에 과수원의 면적이나 대면적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정정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의 그림은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의 면적은 늘어나죠. 을의 면적은 줄어들죠. 그 특징으로 알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이에요. 그러면 저 왼쪽 같은 경우는 면적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면적의 증감이 없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청으로도 가능하지만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정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신청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신청해서 가능한데 정정에 다만 직권으로 가능한 거는 이것만 직권으로 가능하지 이건 직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예요? 면적의 증가하면 수반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만 가능하지 직권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러 올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여기가 아니라 여기니까 이쪽으로 정정해 주세요. 갑 말만 믿고 정정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신청하러 올 때는요. 의뢰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돼요. 정정에 대한 의뢰 승낙서. 손해보는 사람의 승낙서. 근데 의뢰 승낙 안 해주겠죠. 승낙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기가 경계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승낙해 주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이 의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경계 확정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가 없습니까? 맞다 그러면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럼 그때 판결문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판결문. 승낙서 안 써주니까 여기가 경계라는 확정 판결서를 들고 와서 경계를 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 안 해주면 판결에 의해서 이제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리라는 사람은요, 의리 알아요. 여기가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승낙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승낙서 그냥 써주면 되지. 만약에 승낙서 안 써주니까 갑이 결국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졌어요. 그럼 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경계는 이렇게 경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소송 비용도 내가 물어야 되겠죠. 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실이 더 커지겠죠. 면적은 면적대로 줄어들면서 소송에 졌으니까 소송 비용까지 나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청에 의한 정정, 직권 정정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맛만 보고요. 이 정도만 볼 거예요. 이 정도만.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에 대해서 뭐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도 토지 이동이 생겼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변두리 지역이라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네모 반듯반듯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농촌 같은 건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경계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지목도 또 바뀌게 될 것이고 이때도 어떻습니까? 다시 다 측량을 하겠죠. 이 토지들을. 그때 또 좌표값을 구해요. 어차피 다시 측량을 하는 김에 전체를 다 측량하는 김에 좌표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이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요. 이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던 지역들은요. 또 경계점 좌표를 다 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에서는 이제 토지동이 굉장히 많아지죠. 여기도 또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시험이 좀 나오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요. 뭘 했냐면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처음에 그림할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정의 절차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 정리에서는요.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한 장을 넘기시면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토지이동 정지 절차 끝나니까 119페이지였습니까? 소유자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야죠. 소유자 정리. 이제 조금 이제 나오는 거죠. 소유자 정리 한번 1번만 보죠. 거기 1번 보시면요. 등기된 토지에 가지고 나오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119페이지 거기 양가로사의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해 등기필 정보는 좀 잘못되고 등기필증이라고 고치세요. 등기필증.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등기필증이 여기는. 등기필증하고 등기필 정보는요.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하겠지만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필증. 우리 법에서도 등기필증이라고 되어 있고 등기완료 통지서. 그러니까 뭐 이거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뭐예요? 다 등기소리라고 해요. 등기소. 소유자는 등기소를 가지고 정리한다는 거죠. 등기보고.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만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요. 신규 등록할 때는요. 뭘 가져가냐면요.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가져가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증명서를요. 기타 내용들은 우리가 천천히 하고 큰 흐름만 보자.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한 장 넘겼더니 없습니까? 등기 촉탁이 나오죠. 소유자 정리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와 일치를 위해서 이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 120페이지에 등기 촉탁이 나오죠. 근데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요. 맨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에 가지고요. 121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그러나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없죠.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신규 등록은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지적 정리 등의 통지. 정리가 됐으면 정리 결과를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지적 정리가 이렇게 됐다. 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통지 맨 밑에 보시면은 뭐 상가로 3번에 뭐 통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건 차차 부차적인 내용이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큰 흐름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그러면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넘기시면 숫자들이 나와요. 숫자들이 나오는 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며칠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통지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에서는 바로 이 절차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토지 이동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 토지 이동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토지 등에 따른 개별적인 정리 절차를 다 다루는 거예요. 소유자 정리, 등기 촉탁, 통지. 그러면 사장이 끝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죠. 자, 그러면 4장이 끝나고 되고요. 그러면 쭉 넘기셔서요. 5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5장은 133페이지예요. 133페이지. 지적 측량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때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할 때요. 면적 경계의 좌표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한다는 거죠. 측량. 그러면 이거 측량하는 절차들이 나와요. 측량을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아니 공인중개사가 무슨 측량하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근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시골에서요.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요. 땅을 넓게 가지고 있어요. 땅을 넓게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찾아옵니다. 의뢰하는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요. 내가 땅을 한 좀 큰 거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만 좀 팔아줘라고 해요. 하는 경우 있죠. 그냥 시골에서 와가지고 요만큼만 좀 팔아줘라고 해요. 그랬더니 민법을 좀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민법을 좀 공부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한 필지예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을 공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등기를 못해요. 등기가 돼야 되는데 소유권은.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일부만 팔 수는 없어요. 라고 해버리면요. 돈 벌기 싫은 사람이에요. 일부를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는 못 팔지 맞습니까? 둘로 분할을 하면 되겠죠. 그럼 두 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지가 없습니까? 이거는 100의 1번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100의 1번지 전부가 되죠. 그러니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해버리면 장사 안 하는 것이고요. 아 팔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말을 해줘야 되죠. 분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 분할 그거 어떻게 하는데? 측량을 하려면은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 경계 다시 정하고 면적 정해야 되니까 측량해야 됩니다. 측량 그거 어떻게 하는데? 모르면 물어보겠죠. 측량할 때는 어디다 가서 의뢰하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측량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데? 며칠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좀 알아야?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측량의 절차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의뢰를 하고 측량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측량할 때는 어디다 의뢰하고 그럼 측량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뤄요. 근데 지적 측량은요, 좀 깊이 들어가는,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좀 세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흐름하고 상관없죠. 큰 흐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법의 큰 흐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입문과정에서 넘어가고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면 그때 이제 측량을 가지고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지적법은 일단 마치죠. 지적법은. 그럼 지적법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커다란 절차가 이거잖아요. 이거죠. 지적 공부. 그러니까 1장에서는 지적이란 무엇이냐. 2장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3장에서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그럼 맞습니까? 지적공부 이런 것들이 등록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다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때 지적공부 정리할 때 면적 경계의 좌표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하는 방법, 절차. 이것들이 지적법에 구성되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여기 이제 하나씩 살을 조금씩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법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등기법을 보도록 하죠.